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 알고 있죠? 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학생으로서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너무 하기 싫어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도 있듯이, 어, 오늘은 뭘 배울까? 그리고, 나는 국어가 참 좋아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걸다 보면은 정말로 국어가 좋아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 좀 덜 지루하게끔 최대한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교과서 필기도구 잘 준비해서 수업 받을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놓고 영상을 시청하고 또 필기할 거 하면서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교과서 14쪽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14쪽을 보면 신영건 시인이 쓴 넌 바보다 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제목부터가 상당히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을 합니다. 넌 바보다. 지금 아마도 이 너라는 존재는 시적 화자,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인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될 거고, 그 너라는 존재는 좀 바보스러운 면이 있나 봅니다. 왜 바보라고 표현을 했을까? 어떤 면들 때문에 바보라고 했을까? 그리고 진짜로 바본가? 어떤 다양한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데, 실제로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너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라는 이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한번 얻어보고, 그 의미가 뭔지, 넌 바보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지금 혼자 있으니까,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낭독을 해보길 바랍니다. 넌 바보다. 신형건.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 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자, 여기까지 한번 낭독을 해봤습니다. 자, 대충 내용을 쭉 읽어봐도, 이 바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확실하게 알겠다. 감이 오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에 쓰인 표현 방법 찾아내고 또 그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바보다라는 이 시는 몇 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정말 정말 바보다 15쪽의 중간 부분에 있는 정말 정말 바보다까지가 1년.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난 뭐냐부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까지가 2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년의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시의 시적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럼 난 뭐냐에서 알 수 있듯이 나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누구를 관찰하고 있나요? 그렇죠. 너를 관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년의 내용들을 쭉 보면 나가, 시적 화자인 나가 너를 관찰한 모습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열거라고 하는데 나열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인 나가 너를 관찰한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쵸?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총 몇 번이 나오죠? 똑같은 말이? 네, 6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비슷한 문장, 정말 정말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 혹은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반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지. 운율이 형성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시의 운율 형성 방법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구나.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이 너는 참 바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매 식구가 반복이 되고 있으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인 나가 너의 어떤 모습을 관찰한 겁니까? 이 친구, 나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너라는 인물은 씹던 껌을 그냥 아무데나 퇴 하고 뱉어버리면 끝날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좀 번거롭지만 종이에 딱 그 껌을 뱉어서 싸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가서 버려요. 그게 원래는 정상적인 껌을 씹던 껌을 처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찮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데나 퇴 뱉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즉, 굉장히 생활 태도가 바른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너라는 그 대상은, 너라는 인물은 생활 태도가 굉장히 바른 아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너를 바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은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바보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바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네, 착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너를 바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너의 좋은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이 친구의 바른 행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교과서 옆에 공간들이 많죠? 그 공간들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음 부분을 볼까요?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개구멍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강아지들이 다닐 만한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그 왜 담이나 울타리 혹은 대문 밑에 그 굉장히 작은 구멍이 나 있어요. 한 강아지 정도가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터진 구멍을, 작은 구멍을 개구멍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학교 쪽에 개구멍을 뚫어놓는 이유는 그 지각 같은 거 했을 때 몰래 정문으로 들어가면은 지각생들 걸려서 혼나니까 혼나기 싫어서 몰래 이렇게 파놓은 비밀 통로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정문으로 가면은 좀 돌아서 가야 되는데 개구멍 쪽으로 가면 좀 지름길로 파놓는 거죠. 그래서 지각을 했을 때 급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게 개구멍입니다. 근데 이제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이 친구는 이 너라는 존재는 그 개구멍이라는 다소 규칙에 어긋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빙 돌아 교문으로 항상 등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너는 참 바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적 화자인 나가 관찰한 너의 어떤 모습을 관찰한 건가요? 그쵸? 이 친구는 FM이에요. 규칙을 참 잘 지키는 친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본인의 편리함과 또 뭔가 약간의 그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이 들고 조금은 귀찮아도 자꾸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규칙을 잘 지키고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부분.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에서는 너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막 좀 보기에 깔끔하지 않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한 흔적이긴 하지만 얼굴에 검댕칠을 한 좀 지저분해 보이는 연탄장수 아저씨.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거나 별로 아는 체를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친구는 나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꾸벅 인사를 해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그 착하고 순수한 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라고 하고 있네요. 호랑이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겠습니까? 그쵸? 굉장히 무섭고, 막 그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때리시기도 했으니까 많이 때리시기도 하는 그런 좀 무서운 이미지의 선생님. 이분이 있어서 학교 가기가 두려운 그런 존재였을 텐데 그랬던 선생님, 그러니까 약간 좀 안티들도 많았겠죠. 이 선생님에게는. 그런 선생님이 전근 이제 다른 학교로 가시는 거죠. 다른 학교에 가신다고 계집애들, 여자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려요. 헤어지는 게 좀 슬프니까. 헤어지는 게 아쉬운지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는 또 어떤 너의 그런 그 성향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친구, 너라는 친구는 굉장히 정이 많아요. 무서운 선생님이고
좀 빨리 왜 저 사람은 정근을 안 갈까라고 정근 가기를 학수고대했던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전근 이제 학교를 옮기신다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이 친구는 정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이 친구는 감수성도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민들레꽃 아시죠? 바람 후 불면은 왜 쫙 날아가는. 그 민들레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민들레꽃을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또 이 너라는 친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흔하게 널려 있는 민들레꽃에도 관심 있게 한참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 너라는 친구가 굉장히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구나. 그런 작은 식물에도 굉장히 깊은 관심과 어떤 마음을 두는 그런 모습에서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친구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음, 다른 사람의 말을 허투루 듣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하질 않고 친구의 말이라면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진지하게 공감하며 들어주는 그런 착한 마음을 지닌 아이구나라는 그러한 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건 정말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뻥이에요. 그런데 그 뻥을 치는 와중에도 이 친구는 막 무시하지 않고 또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에서는 역시 이 나가 좀 짓궂게 이 너를 놀려도 이 너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는 밝고 수더분한 성격, 모나지 않았어요. 그냥 허허 하면서 웃어 넘겨요. 그런 수더분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약간 표현이 바뀌었죠. 계속 끝에가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하다가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라고 지금 약간 표현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너는 참 바보다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정말 바보다 라고 해서 좀 더 의미를 점층적으로, 이게 점층적이라는 거는 점점 더 커진다라는 뜻인데 의미를 좀 더 크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년이었죠. 1년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너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연을 볼게요. 그럼 난 뭐냐? 그런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이라고 하면서 시가 끝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적 화자인 나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너에 대한 감정은 뭐랍니까? 네, 좋대요. 그렇게 너가 바르게 살고 있는 너가 나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그 시적화자 나가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라고 했지만 그게 다 어떤 표현이었다? 그렇지, 반어적 표현이었다라는 것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너가 지금 참 바르게 살고 있고 그 바른 모습을 내가 뭐 하고 싶다. 담고 싶다라는 게 이 시적 화자의 진짜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진짜 표현하려고 했던 의미였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면요. 이 두 번째 연이 바로 너에 대한 시적 화자 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인데 어떤 마음이냐? 나는 너를 좋아해요. 왜? 너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년에서 너는 참 바보다 라고 했던 이 표현들 모두가 다 반어적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그 시에서 쓰인 주된 표현 방법은 반어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연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너를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나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방금 살펴본 넌 바보다라는 작품의 전반적인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따로 뭐 필기하실 건 없고요.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시는 화자가 좋아하는, 시적 화자가 좋아하는 아이를 관찰한 경험을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나타낸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의 화자는 그 관찰하고 있는 대상, 즉 너의 정직하고 따뜻하고 순수하고 착한 행동을 나열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나열한다라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열거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나열을 하면서 바보라고, 너는 참 바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너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졸졸 그 친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나의 마음을 마지막 두 번째 연, 마지막 연에서 밝힘으로써 이 바보라는 말이 결국 정말 바보라고 욕을 한 게 아니라 반어적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시에 사용된 반어. 자, 반어 표현은 그렇죠. 너는 참 바보다 였고 이 너를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너를 좋아해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화자의 마음과 이 표현을 연결을 시키면은 이 너는 참 바보다라는 반어 표현에 담긴 진짜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진심으로 너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쟤 멍청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모습, 너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그리고 착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진정한 이 반대로 표현한 의미, 반대로 표현한 것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시의 운율 형성 방법은 뭐였죠? 그렇죠. 너는 참 바보다 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었고 이 너는 참 바보다를 변형해서 정말 정말 바보다 라는 식으로 점층법을 사용을 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죠. 자, 너가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아이라는 점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정말 정말 바보다 라는 식으로 변형을 살짝 해줬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시의 구성은 총 2연이었고요. 1연은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너의 모습이 나와 있었고 2연에서는 너를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자, 넌 바보다 라는 이 시 작품은요. 갈래,
먼저 살펴보면 현대시이자 자유시이자 어떤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시로 잡히는 거고요. 성격은 서정적이면서도 교훈을 주죠. 이 친구처럼 살아야 된다. 이 친구처럼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도 주면서 동시에 반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어적인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제재는 바보 같은 너였고요. 주제는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본받고 싶은 시적 화자의 마음이 주제였습니다. 특징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모범적인 너의 행동을 열거한 뒤에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고, 너는 참 바보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느끼게 하며 화자의 마음을 반어로 표현하여 너의 바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등교에서 학습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요. 굳이 따로 필기하실 건 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교과서 16쪽 이해와 탐구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풍자가 쓰인 작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